미스코리아의 남편 성폭행 의혹. 수영장에서 성폭행을 하고 본인의 입장은 아주 억울하다. 실제가 아니란 얘기.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회장님은 미인만 좋아한다? 재벌가로 시집간 연예인 더 이뻐지셨어요. 그렇죠. 시댁에서의 혹독한 귀족 교육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뭐 16인분 하고 시아버지 마중하고 재벌가에 한번 햇빛 나와가지고 문제 낸 적 있어요. 아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실제로 연예계 수평서 실제로 존재한다? F양은 3억녀. 왜 3억이에요? 3억을 부른다는 거죠. 무조건 선불입니다. 계약서를 제가 취재 중에 지금 들고 오신 거예요?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계약서야? 카메라 꺼졌죠?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의 성폭행 사건.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이 검출됐습니다. 풍문들을 모아서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 풍문으로 들어오쇼. 먼저 따끈따끈하고 핫한 뜨거운 풍문. 아, 이건 진짜 뜨거운 건데. 진짜 핫한 풍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네.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좀 예민한 얘기여서. 네네. 그날이세요? 예민하시게? 요즘 주기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날인데 원한다면 이런 모델 써야 돼. 그래, 알겠습니다. 자, 톱스타의 여동생인 미스코리아의 남편 성폭행 의혹. 그 당사자 이야기를 우리 황은정 기자께서 직접 얘기를 들으셨다고. 아, 진짜요? 저희 이제 매체에서 이제 짤막하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동안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이분이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A 씨예요. 이제 이분이 호텔 수영장에서 지인인 골프 선수라고 해요. 이제 이분과 함께 20대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20대 여성 2명이 깨어나 보니까 모텔이었고 술에 약을 탄 것 같고 성폭행을 했다라고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호텔 수영장에 만나서 모텔까지 갔어요? 얘네들은 비싸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도를 왜 굳이 옮겼냐. 아 그럼 수영장 입장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시끄럽고요. 아, 취재했다니까 또 저희가. 스타 여동생 이랬는데 수영장 입장권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네네. 보도에 따르면은 이 A 씨가 미리 약을 준비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골프 선수가 그 약을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술에 탔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장에서 한 차례 성폭행을 하고 들은 적 있어요? 수영장 안에서요? 그 수영장 무슨 뭐 그 안에 베드나 뭐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딘지 알았다. 수영장에서 한 차례 성폭행을 하고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차를 태워서 멀리 있는 모텔로 가서 다시 한번 성폭행을 했다는. 그럼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한테 그 약성분이 검출이 되거나 네, 검출이 됐고 이제 그들의 DNA도 검출이 됐다고. 아이고 진짜? 그러면 근데 만약에 정말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중범죄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성분이라는 거죠? 뭐 일단 이게 알약 한 4종류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약이에요? 아니면은 시중에서도 처방만 받으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약. 처방을 받으면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향정신성이겠죠. 그쵸. 네. 마약류에 마약류에 네. 분류가 속하는 되는. 그걸 4개를 섞어서 먹였다고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 죽일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걸 섞어서 먹이게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거 모르겠어요. 당황했어 지금. 모르겠어요. 남용할 경우에 인체 위해를 가하는 약품, 그러니까 오. 마약류로 분류된 건데 이제 소지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처방받았던 지인에게 건네받았을 뿐, 뭐 이 일을 뭐 미리 계획해서 뭐 이거를 가지고 온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지는 하고 있었지만 계획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오. 그래서 본인의 입장은 뭐 아주 억울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다. 40살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하냐.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남편의 아내분, 그 미스코리아 출신 그분 그 SNS를 봤어요. 근데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채팅 그 프로필 프사 사진도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었고 그리고 뭐 되게 남편이랑 찍은 사진이 많았는데 그거를 비공개로 다 바꾸고 없애고 좀 그러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현재 그 아내분이 임신 10주차 아이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되게 결혼 이후에 한 4년 만에 얻은 어렵게 아이여서 얻은. 굉장히 행복한 와중이었는데 또 이런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아내분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매일 아내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몇 통 썼는데 이제 곧 이걸 아내분에게 보낼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솔직히 남자분들은 충분히 뭐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 입장에서 우리 기자님들 입장에서 우리 김현지 기자가 또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이런 상황에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근데 난 아니야. 근데 억울해. DNA가 나왔다. 믿어야지. 믿어야죠. 아닐 수도 있고 남편이면 사실일 수도 있고 여자가 잘못 일부러 악의로 뭐 무슨 의도를 해서 접근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남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어쨌든 하 기자님은요? 죽여버리죠. 스타일이 그래. 저기 그래서 아직 싱글인 건 아시죠? 압니다. 네.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네. 오빠! 축하드려요. 영원히 혼자 사시길. 덕담을 하는 것 같아요. 기라 씨의 어떤 그 정보지 이런 데서도 사진이 네, 떴어요. 여성분들에 대한 두 분, 네, 다 옷이 들고 굉장히 있더라고요. 좀 가감하게 입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핫하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진 속 주인공이죠. 이제 네. 그분과도 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오. 저도 통화했어요. 하니까 자기는 전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중국에 있고 중국을 중국에서 왔다 갔다 활동하고 있고 완전 다른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그 찌라시 속에 자신의 사진이 돌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를 했을 때도 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네요라고 그때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속 굉장히 인물하고 구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돌았는데 거네요. 그 주인공들은 실제가 아니란 얘기네. 네네. 사진 속 그 사진 속 그 인물이 그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네네 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 익명으로라도 나의 이런 거를 좀 밝혀달라라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뭐 어쨌든 어서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 아내분도 빨리 좀 마음을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장님은 미인만 좋아한다? 재벌가로 식간 연예인. 더 이뻐지셨어요. 홍진영 씨 지금 모르시죠? 그분이 누군지. 너보다 한 100배 이쁜 여자가 있어. 아하. 시댁에서의 혹독한 귀족 교육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뭐 16인분 하고 시아버지 마중하고 재벌가에 한번 나와가지고 문제 문제 있어요. 아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잘못했냐고. 오늘의 풍문으로 들어쇼 주제는 네, 이번 풍문은 바로 회장님은 미인만 좋아한다? 자,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앞에 있는 풍문 아니, 근데 등을 이거는- 펴주세요. 회장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아니 다. 이거는 저 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퍼클 씨도 자, 예쁜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요. 자, 오, 5등 됐습니다. 5등. 올드. 네, 5등. 네네. 아니 네. 재벌 회장님 미인을 좋아한다 이거는 사실 재벌가에 시집을 가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미인이긴 하지만 네네. 워낙 관리를 잘 받죠. 재벌가에 가면 안 네네. 이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단독 보도를 했었던 오. 배우 최정윤 씨 결혼. 어허. 네, 최정윤 씨도 엄청 재벌가에 결혼을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그룹에 며느리? 박성경 부회장님의 아들
분과 결혼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그룹이 재계 서열에서 44위 그룹이거든요. 물론 지금 그 남편분이 그 그룹에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따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워낙 어머님이 그 그룹의 부회장이시고 회장님은 그 어머님의 오빠 되는 분이 회장이시거든요. 가족이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건 뭐 탄탄한 재벌가에 결혼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엄청나네요. 거기다 또 장남이면 그쵸. 장남이면 아무래도 서열이 네. 좋네요. 최근에 네. 저희 매체가 또 단독 보도했던 이세은 씨. 역시 또 올 3월에 국내 증권사 3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부국증권의 오너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와. 그 장남이랑 결혼한 거예요? 네. 왜 몰랐어요? 근데 또 이 아니 근데 또 이세훈 씨 집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세훈 씨 아버님이 MBC 기자 출신이시고요. 이후에는 조선일보 기획위원장을 거쳐서 국회 사무처 홍보관까지 하셨던 또 만만치 않은 집안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 꿀리지 않아. 꿀리지 나도 않아. 어디서 꿀리지 않아. 나도 어디서 끌리지 않아. 처음이죠. 네. 또 저희 옥상에서 단독 보도 할 뻔했던 할 뻔했던 할 뻔했다. 할 뻔했던 할 뻔했던 건 빼요. 그 차크라 이은 씨라고 있던 차크라로 활동했던 분인데 2009년도에 프로골퍼 그 권용 씨랑 결혼하셨어요. 네. 제가 2달 전에 라운딩을 같이 했어요. 권영 씨랑. 어. 이은 씨 남편이죠. 리조트가 70만 평인데 대단해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라 하더라고요. 난 이런 게 정말 그림 같은 거죠.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무슨 쇼핑몰을 하거나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 근데 제게 멋진 남자가 탁 와가지고 그날 그 판매할 거를 다 사주는 거야. 야, 얼마나 멋있어.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널 위해 준비했어. 오늘 이 백화점 널 위해 다 비었어. 쇼핑해. 실제 홈쇼핑 하시는 분한테 들으니까 홈쇼핑은 실제로 본인이 판매한 상품 몇 년 동안 판매하는 거 하나씩 다 사가지고 인증샷 보내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난임 누나 유난히 씨가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 걸 들은 적 있는데 팬이 인증하는 방법이 홈쇼핑이 나오는 모든 상품을 하나씩 사가지고 대단하다. 그것을 사진을 보내주고 이러면은 진짜 마음이 동한대요. 그러면. 그리고 아마 환불하실 거예요. 또 이제 재벌가로 시집간 사람, 뭐 이렇게 또 대표적인 연예인을 꼽자면 바로 배우 윤태영 씨와 결혼한 임유진 씨를 그쵸. 꼽을 수 있겠죠. 이제 뭐 신데렐라 연예인의 어떤 대표 주자로 지금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윤태영 씨는 다 아시다시피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외아들이죠. 미국 일리노이주 웨슬리안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재원이고 상속받을 유산이 무려 450억.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아직 자기 근데 돈은 한간에는 아니고. 그것보다 더 이상이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결혼식 당시에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해서 정재계 인사들이 정말 수두룩 빡빡 왔었죠. 근데 윤태영 씨는 사실 제가 좀 친해요. 그래서 윤태영 씨가 저희 가게에 가끔 와요. 지금도. 네,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이제 애기 막 이렇게 사진 자랑하고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예쁘게 잘 살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술 한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항상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인정하는 최고의 입지전적인 사업가로서의 면모는 형이 최고다라는 말을 그 얘기 꺼냈어. 지금 자랑하시는 너무 미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들도 안 따라해요, 이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봐요. 이 연예인 분들이야 워낙 뭐 미모가 뛰어나시니까 그런데 이제 연예인이 아닌 대기업 회장님, 사모님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러니까요. 네로라 하는 그 미모를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제작진이 미모의 사모님들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롯데가 해서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부인이죠. 조은재 씨. 연예인 같으신데요? 평범한 집안 출신의 재미교포 사업가 차년데요. 뭐 그동안 언론에 특별히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롯데 형제가의 난 이때 신동주 전 부회장과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지적이시다. 저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 출국 당시 일본의 출국 당시에 공항에 찍힌 사진이에요. 우아하시다. 되게 예쁘시다. 네. 아, 이번에는 현대가 현대가. 사모님이시죠? 네,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과 결혼한 정지선 씨인데요. 너무 미인이시네요. 배우 후에 씨를 닮은 듯한 그 단아한 외모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미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녀고요.
정동원 회장은 정몽구 회장과 또 경복고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지선 씨는 또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재원이고. 네, 근데 여기 저는 현대가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세대만 놓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세대 윗대를 보고 해도 그 소위 정몽자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전부 다 와이프분들이 다 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정몽준 의원님 네, 네, 그 부인분 되시는 김영명 여사도 굉장히 네. 미인이시고 키도 크시고 하잖아요. 그 외에도 현정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정몽원 회장 젊으셨을 때 굉장히 미인이었었어요. 젊었을 때 굉장히 좀 네. 지금은 좀 약간 좀 후덕하신 후덕해지지만은 그 전에 굉장히 그 이대 출신의 네, 미녀로 네. 유명했던 맞습니다. 그런 분이고 그런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현대가는 어쨌든 되게 가족 행사 같은 거 잘 챙기고 이런 걸로 유명했으니까 네네. 실제로 이분들이 8분인가요? 그 며느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명절 때 일하는 모습 이런 거 사진 찍어놓은 것들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예쁜 분이고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사모님 역할 하실 것 같은 분들인데 옛날 정주영 회장은 전부 다 명절 때 불러가 전부찌개 시키고 맞아. 정계 쪽 사모님들은 어때요, 준석 씨? 아, 여기 진짜 예쁜 분들 많죠. 근데 의외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선거 때 좀 그리고 좀 유력한 그 지위에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다 이거 찍잖아요, 사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는? 표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같이 넣는 거 이렇게 찍는 거 이것 때문에 등장하곤 하는데 이것도 그래서 패션 굉장히 신경 써서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그래서 패션. 또 가끔가다 또 명품백 찍혀가지고 문제되는 분들도 있고 네, 대표적인 게 과거에 심은하 씨가 그 정치 행사 갔다가 명품백이 찍혀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예쁜 사람들은 어쨌든 연예인 출신들인 경우가 많고요. 심은하 씨, 그 지상욱 씨 부인분이고요. 다 아는 최명길 씨, 김한길 전 새누리당 대표의 부인이고요. 그리고 황혜영 씨, 김경욱 씨 부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결혼한 김경란 아나운서, 김상민 의원 그 부인이죠.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준석 씨도 계속해서 정치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아내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선택할 때 외모도 조금 많이 보시죠. 뭐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은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 의자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입니다. 제가 지금 석천이 형 얼굴 보고 말을 잘못했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려고 했는데 기왕이면 다 지금 뭔 소리 한 거예요? 자, 오늘부로 기왕이면 다다익선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 요즘 아내 외모 관리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계시는 분이 또 계시다고요.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맞아. 강난이 여사. 강난이 여사. 네네. 뭐 한때 성형 중독이라는 그런 소문이 떠돌아서 굉장히 그 곤욕을 치렀는데요. 뭐 실제로 외출을 피하는 이유가 심각한 성형 중독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건 또 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1억 원 피부과 얘기를 또 꺼냈었죠. 나경원 후보 당시 후보에게. 그래서 이때 무지막지한 네거티브를 공세를 편 게 지금 역풍으로 맞고 그렇죠. 부메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 그래서 그때 당시 실제로 얼굴을 좀 공개하시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랬죠. 잠시. 그렇죠? 예. 요즘은 뭐 외부에 거의 뜸하죠. 사실 정치인 그 부인분에 대한 외모에 대한 공격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과거에 저는 얘기 들은 게 김영삼 대통령 그 영부인이신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저분 왜 이렇게 대통령 부인인데 가부키 화장 비슷하게 하고 다니시냐라고 공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하얗게 하셨는데 그거를 나중에 손명순 여사 공개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얼굴에 백반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했을 때는 나중에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의 것도 있어요. 자, 재벌가의 부인들이 이렇게 이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만한 사람이 우리 희진 씨도 또 미혼이니까 준석 씨도 그렇지만 희진 씨는 나중에 이제 배우자의 조건 어떤 걸 제일 저는 뭐 돈, 명예, 뭐 성격, 뭐 외모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100% 외모만 봅니다. 빚이 50억 있어도 10억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외모만 봅니다. 아니 성격이 나빠도 성품이 이상해도요. 꽃뱀 조심하셔야겠네요. 성품은 서로 꽃뱀.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성품이 진짜 완전 못돼 먹었어. 그래서 희진 씨가 늦으면 막 빰 때리고 왜 이렇게 늦었어? 머리 너무 많이 간 거 아니야? 빰이 아니야. 정말. 아니 제가 늦으면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면서 땀을 딱 때린다는 거죠. 네네. 근데 얼굴은 너무 예뻐. 네, 얼굴은 너무 예쁘고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매력적인. 아니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 상황에 설레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상형. 네?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상형. 네? 연예인으로 따졌을 때 이상형. 외모만. 의미는 없지만 한번 들어봐요. 외모만. 자, 오늘부로 기왕이면 다다익선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로 기왕이면 다다익선으로.
제 뺨 맞는 거에 계속 상상하고 있나 봐요. 나이 좋아요. 설레는 거 같은데. 상상했어요. 그게 상세한 정 차렸어요. 아 이거 아직 꿈에서 약간 좀 깼어요. 돌아와. 아니 그럼 이거 하나 물을게요. 희진 씨 주변에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형들 좀 잘 사는 형들 많잖아요. 네. 그 결혼하신 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죠. 제가 요즘에 이제 화장품이 핫하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품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화장품에 투자할 때 화장품 회사 대표분을 만나요. 저녁 같이 먹고 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정말 뭐 연예인분들 저도 이제 홍진영 씨 실제로 보잖아요. 홍진영 씨 실제로 봤을 때 아 예쁘다 했지만 홍진영 씨보다 이런 얘기하면 삐지시면 안 돼요. 네. 좀 더 막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예쁘신 분들이 많고. 사실 코에서 피 나온다. 네. 김이 막. 야, 이렇게 나오네요. 이분이 선수네. 네. 홍진영 씨 마음을 지금 밀당 중. 유발했다가 지금 아까는 홍진영 씨만 보겠다고 했다가 야, 진영 씨, 네네. 저 뺨 때릴 준비하고 가세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뺨을 때려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뺨 때리는 순간 더 빠져들어. 이 친구. 좋아하니까. 아니 일단 사실 들어보니까 좀 다 맞는 것 같아요. 돈이 있고 능력이 되니까 또 예쁜 분들을 선호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여배우들이 재벌과의 시집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현재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누가 있죠?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롯데가 형제난이잖아요. 맞아요. 이 롯데가 얘기가 나오면서 신격호 회장 셋째 부인 알려졌죠. 서미경 씨. 사실은 우리 서미경 씨가 언론에 얼굴이 노출된 게 33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더 팩트 취재진이 33년 만에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진이 최근 사진이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20살 때 20대 때 활동하고 그 이후에 완전 베일에 쌓여 있다가 그러다가 33년 만에 그 얼굴을 포착을 한 거죠. 이분이 23살에 은퇴를 했어요. 사실은 미스 롯데 출신인데 70년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당시에 소문이 신격호 씨하고 공고 중이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미스 롯데 출신인데다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롯데가에서는 극구 부인했고 이게 사실을 아니다고 그랬단 말이죠. 또 유학을 일본으로 가셨죠? 그럼요. 그런데 88년에 서미경 씨가 따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을 신격호 회장 호적에 입적시키면서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진 거죠. 사실은 그 암암리에 롯데가의 아주 실질적 안방만입니다.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시고 지금도 정말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름다우신데 기업의 알짜배기 사업권들 이런 것들 다 이분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롯데가 여러 가지 소매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영화관 가서 영화로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영화관 가면은 팝콘 팔고 이래가지고 매점 돈 버는 사업권. 건데 맞아요. 매점 사업권. 근데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유원실업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58% 지분을 서미경 씨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영화관 아까 매점 언급했죠. 거기다 롯데 백화점 식당가에 점포가 22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 200억 원대 알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이익률도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이분 딸도 있던데. 딸이 신유미 씨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원실업 여기를 이제 모녀가 같이 지분 경쟁에 사실 뛰어든 걸로 이번 형제난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궁금한 게 따님인데 이 따님은 롯데가 사람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행적을 취재할 때 얘기 들은 바로는 롯데가 사람들조차도 그 딸 신유미 씨에 대한 행적을 궁금해해서 우리한테 오히려 물어볼 정도로 본 적이 없답니다. 뭐 이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신유미? 씨. 근데 신유미? 네, 지금 추측을 내 하건대는 여동생 중에 하나가 신유미인데? 그래줄까? 아 그럼 가게에 자주 오시는 여동생 중에 하나 신유미. 신유미. 예쁜데. 신격호 회장이 좀 닮았어요? 32살 정도 됐어요. 32살. 서른둘이요? 네. 걔가 무슨 띠지? 잔나비인가 뭔가 아마 홍석천 씨 아닐까. 왜냐면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신유미 씨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잠깐 왔다 갔다 엄마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트토 하느라고 가게. 서미경 씨는 지금 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예, 뭐 그렇죠. 그런데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예, 최근의 행적을 포착을 못했는데 이제 뭐 이번에 그 형제난 때도 형제난 나고 나서 지난 9월인가요? 그때 신격호 회장 아버님, 그러니까 신동빈 형제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어요. 성북동에서 신동주 회장 그 자택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형제들도 물론 형제난 때문에 참석을 다 안 했지만 서미경 씨는 원래 그 자리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때도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요. 네. 아니 서미경 씨처럼 예전에 재벌과 결혼했던 여배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었죠? 예전부터 꽤 많이 쭉 많았죠. 있었잖아요. 문희 선배님. 맞아요. 문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일보 고 장강재 회장 지금 잡고 했죠. 그분과 결혼했고 또 별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안인숙 씨. 예, 이분은 대농그룹 박영일 전 회장과 결혼했죠. 대롱이 그 옛날 미도파 메커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정윤희 씨 있잖아요. 네, 네. 정윤희 씨는 84년에 조규영 중앙건설 대표가 결혼. 정유희 선배님은요 지금도 너무 미인이시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연히 한번 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아직도. 네, 저는 어렸을 때 네. 정윤희 선배님을 그 TV로나 뭐 영화로 이렇게 포스터 보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이건 무슨 요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요즘 뭐 젊은 배우들 참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여배우 중에 정윤희 선배님이 제일 예쁘다라고 저는 맞아요, 늘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홍진영 씨 지금 모르시죠 그분이 누군지? 딱 걸렸다. 너보다 한 100배 이쁜 여자가 있어. 아하. 일단 찾아볼게요. 그리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그 재벌가로 시집간 연예인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노현정 씨죠. 노현정 아나운서랑 2006년에 현대 BNS의 정대선 대표랑 결혼을 했는데 네. 당시 아나운서 중에서도 정말 핫했고 인기도 정말 많았고 진행도 잘하는데 미모까지 갖춘 정말 보기 드문 맞아요. 물론 다 능력자이시지만 특히나 주목받던 아나운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게다가 재벌가한테 간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방송을 다 접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퇴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저 같은 이제 전직 아나운서로서 아니 친분은 없으셨었나요? 친분은 저희 그 1년에 한 번씩 저 아나운서들끼리 모이는 뭐 이렇게 대회 같은 게 모이 아나운서 대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뵀는데 아무튼 상당히 궁금한 어떻게 사세요? 몇 해 전에 이제 노현정 씨랑 시어머니이신 이행자 여사분과 같이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잘 지내시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노현정 씨가 굉장히 더 이뻐지셨어요. 훨씬 더 이뻐지시고 뭔가 재벌의 느낌이 나는 그런 간지 이러시고 또 몸매도 훨씬 날씬해지시고 또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들어가서 더 관리를 많이 하시나 보다. 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좀 본인 관리하지 않는 여자들을 좀 싫어하신다고 해요. 이행자에서도 늘- 엄청난 미인이시죠. 네. 뭐 엄청난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뭐 사진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되게 고우시다 뭐 이런 분이시거든요. 예. 뭐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인터뷰할 때 제가 느끼는 거는 노현정 씨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걸 척척 먼저 알아서 하는 스타일. 그게 하겠다. 아마도 아나운서계 또 미개 질서가 또 좀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터득한 게 아닌가. 많이 불려갔죠 화장실로 저도. 노현정 씨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 우리 정몽준 그 의원 선거 때 선거 그 유세 활동을 충실히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대선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시아버지 되신 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안에서 챙겨줄 분이 없어가지고 정몽준 의원이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대부처럼. 네, 자기 며느리처럼 이렇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두 분이 교제하실 때 시어머니가 조금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대선 씨가 그 노현정 씨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시고서는 혹시 어머님 제 어떠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왜? 글쎄? 뭐 이랬더니 이제 어느 날 선자리를 어머님이 봐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손 안 보겠다고 노현정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대선 씨가 그래서 너는 걔가 왜 좋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너무 고민되셔가지고 집안 어른께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몽준 씨께서 돌린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친구라면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이쁘지 않냐. 그래서 순탄하게 결혼이 오케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스타가 결혼을 하고 힘든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아니 또 이렇게 여자로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쵸.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일단 뭐 연예인들이 재벌가로 시집을 가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시댁에서의 혹독한 교육 때문이라고 해요. 일명 귀족 교육인데 진짜 그런 교육이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밥 먹을 때 귀족 뭐 이렇게 교육에 밥방 우물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뭐라고요?
잡방울 몰라? 교육입니까? 잡방울. 정말 투자 예전일 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남자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귀족 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아주 뚜렷해요. 바깥 세상의 물을 빼고 재벌가만의 옷을 하나하나씩 입혀놓는 거예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아니 그러면 해병대. 학교 수업처럼 뭘 딱 배우는 거예요? 일단 뚜렷한 어떤 개인 교습을 통해서 귀족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유일하게 이제 뭐 본을 받는다고 해서 본 떠서 이제 만드는 모티브가 되는 교육이 바로 영국식 귀족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씩 다 가르치는데 특히 그 집안에서의 가풍, 뭐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전통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일단 처음에 뭐 회장님, 시어머니, 시부모님, 남편이 식사하는 자리에 겸상을 하지 못하고 일단 옆에 서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는지 시종을 들으면서 일단 보면서 참관을 하는 그런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현대가 같은 경우에 그때 정주영 회장 살아계실 적에 그 본가로 4시 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오전 4시요? 4시 출동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전부 다 밥 먹고 뭐 여자들은 따로 상 차려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 회장님 전송하고 나가지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지금도 김장할 때는 다 모인대요. 그렇죠. 며느리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원래 하고. 그 현대가는 일요일만 되면 뭐 왕 회장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뭐 일요일 정도 되면은 손자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안부 묻고 아침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되게 재벌가에 대해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열변을 토해서 얘기를 하면 정리. 그래. 내가 아는 바로는 약간 이런 오늘 의상도 되게 재벌 같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재벌가 2, 3세들이 많았어요, 학교에. 학교가 그랬죠. 네, 학교가. 제 주변에 그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재벌 그룹들의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에 많이 들었죠. 어쨌든 귀족 교육은요. 그 대학 교수에게 상류층 사교 영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림도 필수적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교육은 그 결혼하기 1, 2년 전부터 그 결혼 후 2, 3년 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아니 뭐 재벌에 시집 가려면 그림도 막 잘 그려야 되나요? 조각상도 잘 그런 그려야 거를 알아야 되지. 난 줄 놀시고 알아야 되는 게 원래 미술적으로 재벌가에서 재테크를 많이 운영하는 하잖아요. 재벌가에서 운영하는 미술관들이 갤러리들이 꼭 있죠. 갤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 재테크.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사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교양적으로 습득을 하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재벌 가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뭔가 사업이나 이런 걸 좀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재벌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삼성가라고 한다면은 삼성가에서 애초에 이병철 회장이 홍라희 여사를 며느리로 맞은 다음에 그냥 용돈을 10만 원씩 주면서 가서 미술품을 좀 사오는 걸 해봐라 네, 이렇게 네.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홍라희 관장이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또 삼성의 어떤 예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 재능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창업주의 그러니까 창업주의 어떤 그 생각 경영 이념이죠. 네, 심지어 예를 들어 SK그룹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 부인 되신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엘리트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데 문제 시어머니도 엘리트세요. 완전 엘리트죠. 시어머니 박기 여사도 네. 원래 시카고 대학 출신의 엘리트로 이렇게 유명했기 때문에 또 그 며느리가 이런 또 지식 활동이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는 굉장히 찬성을 거죠. 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다 재벌가마다 좀 주안점을 두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보니까 정말 그 재벌가에 연예인 며느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재벌가는 연예인 분들을 며느리 혹은 사위로 삼는 거를 이렇게 좀 선호하시나? 아니에요. 실제로는 연예인하고 전 죄송한데 선호하는 집안도 있을 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사과하세요 빨리 미얀마. 아니 그리고 아니, 사실 선호하실 것 연예인이 잘 키운 연예인 하나가 여러 기업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홍진영 씨 보세요. 진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무슨 재료비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무슨 생산 공장 라인 무슨 뭐가 필요해요. 얘 하나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따지면 웬만한 재벌가 저리 가라. 저리 가라요. 아니 그리고 홍진영 짱. 아유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이미지의 연예인과 재벌가 결혼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분들은 요즘 재벌가들은 또 그렇게 막
또 싫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재벌가의 시집을 가면은 그 재벌가의 아내로 그 재벌가의 집안 사람으로 이렇게 직업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최정윤 씨도 배우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최정윤 씨하고 작년에 어떤 시상식에서 같이 시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냐고 잘 사냐고 물었더니 오빠 너무 행복하다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저 완전 불행해요. 뭐 이러지 않겠죠.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얘기하래요. 그렇죠.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구나. 굉장히 당찬 친구거든요. 죄송합니다. 행복한 걸로. 사과하세요. 행복한 걸로. 사실 옛날에는 무슨 재벌가에 시집 가면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밥을 뭐 16인분 하고 시아버지 마중하고 뭐 근데 이런다는 그것도 지금도 그렇긴 그래요. 얘기가 네네. 있는데 지금은 뭐 새벽 4시까지는 아니고 한 번 6시쯤 일어나서 2시간 늦춰졌어. 그 시간대 2시간은요. 그 시간 2시간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새벽 시간 재벌가에서 한번 햇빛 나와가지고 운전된 적 있었대요. 아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빨리 나와가지고 운전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귀엽다. 간혹 뭐 술 먹은 날은 아침밥도 약간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좀 네네.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되면 또 사익감의 조건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네. 이 사윗감도 아까 전에 그 며느리감 고르는 것처럼 일단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재벌가는 고문 변호사도 있고 주치의도 이미 뒀기 때문에 소위 일반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사자, 뭐 사가 될 변호사, 의사, 이런 검사, 판사.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진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미 다 갖고 있고 그치. 그렇죠. 굳이 뭐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학교 같은 경우도 하버드, 예일 같은 좀 아이비리그 MBA 출신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해당 사항은 준석 씨만 되는데 MBA랑 갔다 왔네. 아니 아니, 재벌가의 사위 어떠세요? 글쎄요, 재벌가의 사위. 하나, 둘, 셋. 연락 잘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재벌가에서 정치인 사위 아니야 너. 피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이 권력이라는 거는 한때고 또 어느 한순간에 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렇지.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피한다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정확한 얘기인 게 제가 그냥 속 그냥 다 얘기 드리자면은 저한테 가끔가다 이제 한 달이 건너가지고 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누구 좋은 집 회장 이렇게 있다, 회장 딸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볼래라고 하는 거. 저는 제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거절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런 그 정치권이랑 엮였을 때 약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들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업종이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건설 이런 쪽 있잖아요. 건설 같은 거나 아니면 유통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유통이나 건설은 좀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고 유통 요즘 규제가 하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정치권이랑 되게 교류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오긴 하는데 자, 근데 재벌가는 어디서 그러면 며느리감들을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한 그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업끼리 또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 경우들도 또 그렇죠. 그 60년, 70년대가 되게 이제 정략 결혼으로 재벌가에서 많이 결혼을 했고요. 80년, 90년대 지나면서는 이제 비슷한 집안끼리 이렇게 그랬죠. 서로 맞춰서 결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2000년 들어서는 이제 자제 2세, 3세, 4세들이 해외 유학 갔다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유학에서 만났다는 제가 봤을 때 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그룹이 있지. 가장 대표적인 게 SK 그룹의 이제 노소영 그 관장이 세터 회장 같이 그렇죠. 시카고 대학에서 만났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아니 얼마나 우연의 일치가 나도 그렇지 미국의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뭐 한쪽은 성경그룹의 이제 장남이고 한쪽은 대통령의 그 당시는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력한 정치인의 딸인데 해외에서 같은 대학에 간다는 것도 참 우연의 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통상적으로 소개시켜줬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히려 몰랐을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은 몰랐지만 집안에서 애초에 얘네 둘이 한번 엮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애했다고 그래도 이 재벌가에서 결혼하는 경우를 보면 대개는 가족끼리 서로 조건을 맞춰가지고 90% 이상은 사실은 중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유학 가서 만났다 이렇게 이런 설이 나오는 거는 약간 친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너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어떤 그렇지 난 이런 얘기 좋아해. 어. 의심꾼. 이미지를 조금 그렇게 좀 심어주기 위해서 좀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뭐 회장님들뿐만이 아니라 뭐
저 일반인들도 선남선녀라고 하잖아요. 네네. 선남선녀들을 다 선호한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재벌과 연예인들에 관한 풍문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다음 풍문 공개해 주시죠. 재벌과 연예인, 은밀한 만남의 장소가 있다? 빠밤! 안 맞았다. 이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보세요. 들어보신 분 네. 풍문 등을 켜주세요. 자, 총 5분이 풍문 등을 켜주셨는데 제가 어느 뭐 재벌이 주최하는 파티 이런 데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방 안에 또 방이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거기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기서 좀 프라이빗하게 만나는 곳이다. 저기에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 뭐 투자할 부분에 사업적인 이야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희 집이 그 만남의 장소. 오! 지문만 몇 번을 찍어야 되냐면 무려 8번을 찍어야 돼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야 에레베이터에 싸겠다 야. 지문 찍다가 야. 저렴하게. 아니죠. 그 호화로운데 요강이 있을 수 있어요. 곳곳에. 아니에요. 회장님들과 이런 사람들이 원래 만나는 곳인데 회장님도 힘들고 그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월세로 내놓자.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간 사람이 완다그룹의 장수통이라는 사람 아세요? 대박. 혹시? 알죠? 네, 그 사람이랑 저랑 이제 누가 들어갈까 이제 서로 싸우다가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전에 그런 용도였어요. 아, 그래서 지금 중국 완다그룹을 완다그룹 이겼다. 회장을 이겼다. 왁스총을. 아, 한국인데 이겨야죠. 아, 예. 그 재벌과 만난다는 소문에 휩싸인 연예인들은 누가 있는 거죠? 지난 6월에 이제 김정은 씨가 열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좀 찍어보고자 좀 팔로우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집 중에서 가장 큰 저택에 살고 계셨어요. 남자 집이 어딘데요? 이태원동. 이태원의 큰 집이요? 혹시 하얀 담벼락인가요? 구기가 안 보여요. 밤에 자주 가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제가 그 동네 지키는 예비군이거든요. 근데 거기 진짜 가면은 완전 성벽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별거 한 200m. 아 가봤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집에 있는데 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래되긴 했죠. 오래됐어. 아니 아까도 얘기했는데 김정은 씨 집안도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네. 아니 결국에는 이제 또 끼리끼리 만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김정은 씨는 그 당시에 드라마 촬영 중이었는데 이제 끝나면 종종 이렇게 남자친구 집에 가서 데이트를 즐기시더라고요. 좋은 만남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씨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있죠. 네네. 이서진 씨도 재벌가랑 또 한번 결혼설이 났었어요. 네. 이서진 씨 본인도 재벌가 자제라는 소리 있죠. 그렇죠. 네. S그룹 부회장 처제분과 곧 결혼한다라는 이제 설이 돌았었는데 근데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서진 씨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거를 보고 너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그래서 왜 이런 소문이 났나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취재를 해봤대요. 그쪽에서도. 근데 웃긴 게 S그룹 부회장 처제라고 했던 그 열애설 상대가 났던 분이 지금 결혼한 분이에요. 이미 혼인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 난 거죠. 만난 적도 너무 없다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나니까 그냥 황당하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던 소문은 김태희 씨였죠. 예전에 정말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난 소문. 김태희 씨가 S그룹의 부회장과 열애를 하며 심지어 결혼했다.
맞아요. 그랬죠. 막 애까지 있다.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마 모든 분들 한 2달이만 건너면 그 결혼식장에 내가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맞아요. 네, 정말 결혼식 갔다 온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때 또 김태희 씨한테 무슨 안 좋은 사건이 있는데 이 부회장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했다. 해결해 주는 대신 결혼을 제시했는데 김태희 씨가 그것을 덥석 받아들였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김태희 씨도 그냥 아니라고 말도 했고 네. 그냥 이렇게 대응하기도 넘어가겠지. 좀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유포와 네티즌을 고소해서 그렇게 풍문 좀 마무리가 된. 근데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어이없는 소문이 왜 그렇게 나는 거냐고요. 네, 김태희 씨 풍문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서 오히려 그 소문을 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이리스 하면 김태희였잖아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오히려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게 작용해요? 그런 것도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루머는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 김태희 씨 거는 약간 루머로 안 받아들였던 게 김태희 씨라면 학력과 지성과 미모 다 가졌다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분이면 그래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이미지 타격이라고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 아니 뭐 정말 재벌가 연예인 커플들 중에 배용준 씨랑 구소연 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정재 씨와 임세령 씨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형진 씨랑 석철 씨. 어디가 재벌이고 어디가 연예인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가 재벌이에요? 저 지금 결혼해가지고요 멀쩡히 지금 애가 지금 고3인데요. 빨리 사과하세요. 원, 투, 쓰리, 포. 미얀마. 좋습니다. 오케이. 사실 뭐 만나봐야지 만나든지 뭐 사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뭐 재벌과 연예인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유명한 그 패션 디자이너 네. 뒤풀이 현장에서 연예인들이 톱 연예인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디자이너분이랑 친해서가 아니라 그 일종의 중매, 자연스러운 중매를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분위기나 환경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네, 왜냐하면 그런 뒤풀이 파티를 가면은 재벌가에서도 되게 많은 재벌가 자녀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찍는 거죠. 쟤랑 해줘라, 뭐 얘랑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때 그 모임을 자주 가는 그런 여자 연예인분들 한 3명에서 5분이 있으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은 결혼을 했거나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 모임에서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러면 잘 풀린 케이스네요, 그런 거는. 네. CJ 이미경 부회장님 생일 파티에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뭐 잘 보이면 만사형통한다라는 설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직접 그 참석을 두세 번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연회장 같은데 공연도 하고요. 한 뭐 거기에 참여하신 그 인원수가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정말 많이 됐어요. 군대 갔죠. 근데 사실 기업가 그 총수들의 생일 파티는 그냥 개인적인 생일 파티라기보다는 그냥 기업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맞아요, 가지 맞아요. 비즈니스 네네네. 차원에서도 뭐 인연을 맺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공연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CJ에서 하는 가요 시상식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연말마다.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시상을 하세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미경 부회장님의 그런 인맥들. 예. 그러니까 그 시상식이 다 끝나고 나면 뭐 한 호텔에 뭐 한 층을 빌려서라든지 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파티에는 뭐 매니저, 관계자 이런 사람들 다 못 들어오고 셀럽들만 딱 모아서 하는데 거기에 스눕독이 온 거예요. 네, 왔었어요. 예, 개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개인기요. 개인기는 뭐가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 개인기는 왜 개인기가? 저는 스눕독이 누구였는지 몰랐어요. 예. 우리 패널분들 중에서 이런 기업 총수가 주최하는 뭐 파티나 아니면 기업 행사 이런 데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초대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오 누구한테요? 왜요? 왜? 초대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은 뭐 총수는 아니시고요. 깨톡, 투자자 뭐 이런 분인데 어떻게 좀 술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조그맣게 친목 도모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초대장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런 데는 어떤 분들이 오실까. 안 가셨어요? 왜 못 가셨어요? 못 간 이유가 네. 건강검진을 예약해뒀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저기 대장 내시경도 한번 해보려고. 못 가지. 이렇게 전날 이제 뭐 이만한 거 2리터를 마셔야 돼요. 네. 4리터. 야, 그걸 마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다 끝난 줄 알고 나갔다 큰일 났어요. 못 갔네요. 못 갔어요. 재벌의 그 생일 파티 말고 재벌하고 연예인이 만나는 어떤 공식적인 장소 혹은 뭐 비공식적인 장소가 뭐 따로 있을까요? 브로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브로커라고 해서 뭐 막 돈을 엄청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아는 언니의 개념으로 그 기업가 다대어 분들이랑 그런 연예인들 연결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그 프로필이 있죠. 뭐 그 전에 이제 미리 알고 가는 거죠. 사실 그 연예인은.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아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우리가 알만한 절친들이에요. 이렇게 늘 친하다고 나오는 분들이 네네.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이런 재벌가 분들과의 만남을 각본을 짜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탑 재벌들은 넘사벽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쳐두고 좀 지방 출신의 지방 재벌 2세들 있죠. 위주로 지방 재벌 이세들 이세들 정말 리스트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사실 재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무시할 게 이제 아니죠. 그분들 리스트를 뽑아서 일부러 미행을 해가지고 이런 교통사고를 낸다. 이건 범죄인데 잠깐. 범죄단 아닙니까? 이런 사기 분들이 수준인데요?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업계에 그런 재벌들 2세, 준재벌 2세 사이에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났대요. 조심해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이분들은 오히려 그래서 좋은데 시집 가기는 글렀다고.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프로 골퍼 여자 프로 골퍼 분들은 이제 그 라운딩 레슨을 합니다. 라운딩 가서 이제 레슨을 프로들에게 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예. 프로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대부분 이제 기업 회장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돈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 골퍼랑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맥이 쌓이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프로 골퍼들이랑 여자 연예인들이 친해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프로들이요? 네네 들었습니다. 예. 배용준 씨하고 박수진 씨가 서로 만나게 된 것도 서로의 관심사가 골프랑 와인 두 분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그때 이후로 좀 확 좀 이렇게 퍼진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요즘은 이제 기사들 보면은 다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인 소개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리조트 사업가랑 결혼한 샤크라의 이은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장수원 씨가 소개해줘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부원이도 참 진아 여자친구랑 빨리 어떻게 좀 만들어서 좀 장가를 가든지 하지. 여자친구 있으세요? 있어요? 맞아요. 어린 네, 여자친구 있어요. 있잖아요.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 연애 중이세요. 굉장히 방송에서도 사랑한다고 많이 하고.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이 그래도 장수원 씨가 이 커플을 소개시켜준 대가일까요? 이 리조트의 광고 모델로도. 소개를 잘해주면 양복이 한 벌이라더니. 근데 모델로. 예전에 보면 되게 이제 재벌이나 관심이 있는 연예인 관심이 있으면 기업 홍보 담당이라든가 광고 담당 임원한테 저 친구 참 요즘 괜찮더라. 친구는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알아서 광고 담당이 연결을 해서 이제 그 그룹에 뭐 CF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발탁을 하는 거죠. 네, 요즘 또 그 해외 재벌하고 우리 국내 연예인들하고 또 만남을 갖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뭐 실제로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 중국 재벌과 교제한다고 굉장히 화제가 핫했죠. 됐었죠. 그랬죠. 이제 함소원 씨도 지인 소개로 통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한 4년 정도 만났다고 해요. 이제 얼마 전에 헤어졌었죠. 근데 헤어질 때도 또 스케일이 큽니다. 네. 최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원래 강산을 주겠다 그랬대요. 네? 방산이요? 아닌가요? 아니 희준 씨도 헤어질 때마다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귈 때 주고 헤어지면 뺏어? 이제 다시 뺏어요? 뺏지는 않죠. 너무했다. 헤어질 때도 그래도 네. 나 같은 애랑 만나줘서 그동안 고맙다 그래, 이러면서 그 이별 뭐 하나 선물 해줘야 되는 거 해줘야죠. 아니에요? 퇴직금 좀. 원래 이별 선물 다들 하세요? 2년 사귀면 2달치. 연금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잘 아는 우리 신주아 씨? 신주아 씨가 태국 재벌 네, 그렇죠. 결혼을 했죠. 태국의 그 페인트사 네. 재벌이죠. 이거 홍석천 씨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주아 씨하고 제가 방콕에 놀러 가면 주아 씨하고 남편분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이 또 신랑 되는 친구가 아주 착하고 아주 바르게 자란 심지어 신주아 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눈빛이 하트가 뿅뿅이에요. 진짜 궁금했던 게 네. 손석천 씨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뭐를요? 그분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그 주아 씨의 친구 소개로 이렇게 뭐 놀러 갔다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밍글된다고 하죠.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뭐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하고 여기 태국에서 뭐 사업하고 뭐 이렇게 친하다가 남자분이 신주아 씨 외모에 한눈에 그냥 빠졌어요. 홍석천 씨 말대로 그냥 뭐 연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날 남편 되는 분이 그 너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 거기에 좀 심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말로요? 영어로도 하고 뭐 이랬는데 싸이 깜빡.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신주아 씨는 태국어를 못 하셨었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신주아 씨가 그러니까 영어도 막 그렇게 잘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랑 사랑을 하는데 언어의 문제가 크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뭐 다 만국 공통어가 되니까. 그쵸, 바디 랭귀지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밥줘 뭐 이런 거 몇 가지. 어디 왜 남편도 한국어를 한국말을 배워요. 그 왜냐면 신주아 씨 부모님은 또 언어가 안 되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주아 씨가 국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첫 반응이 미쳤냐였대요. 너 미쳤냐고. 근데 신주아 씨가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남편분이 그 부모님에게 드릴 말씀을 한국어로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멋있다. 다음 풍문 공개해 주시죠. 세상을 떠도는 풍문입니다. 연예계 스폰서 실제로 존재한다? 빠밤! 어머, 빠밤! 어머, 깜짝이야. 네, 사실상 이 주제가 그렇게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게요. 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봤거나 아시는 분 풍문 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풍문 등을 켜주신 분들이 총 6분이에요. 네네. 우리 뭐 글쎄요 스폰을 협찬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네네.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내용이 저 TV를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인이 자꾸 시청자 입장이라고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왜 당신이 대변합니까? 열정 시청자 옴부즈만으로. 예를 들어 정말 그런 거죠. 비싼 술집을 가면 항상 뭐 그 연예인이 뭐 내가 살게 하고 갔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뭐 형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나갈 때 보면 그 형님이 계산을 해줘.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강일홍 기자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실제로 이거 증거를 제가 확보했기 때문에 예? 증거를 확보하셨다고요? 네. 예, 흥미진진한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 연예인이 확인이 되는 순간 현금으로 줍니다. 싫어. 몇 번 만나고 최소한 몇 회 만나고 걸리거나 빠져나갈 길을 만드는 거죠, 서로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스폰서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원래 개념. 그렇죠.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에 박세리 선수라든지 그때는 아직 골프가 이렇게 산업화제가는 뜨지 않았을 때예요. 한국인이 골프를 잘 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를 때니까 그때 그런데 우리 대기업이 모자에 로고 박아놓고 30억을 10년 동안 우리가 후원하겠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그때 그런 스폰서 역할 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피겨가 돈이 좀 들어갑니까? 은행. 전지훈련 가려고 하면은 진짜 돈 엄청 깨지고 코치도 비싼 분 데려와야 되는 거고 애초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작다 보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이런 스포츠인데 이거를 국내 기업들에서 한 8개, 9개 되는 기업들에서 메인 광고 타이틀로 쓰면서 그 훈련비나 이런 것들 부담 없이 해준 것 그랬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거죠. 네,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랬죠. 박태환 선수도 뭐 굴지 스포츠 브랜드 또 대표 통신사로부터 스폰을 받으면서 정말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이 스폰서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 일부 연예인들이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 그럼 파트너가 되어준다는 그런 이유들로 해서 이런 인식들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강일홍 기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뭐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그 실체가 사실 존재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또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부 물론, 연예인들이 네. 뭐 그렇다는 얘기지만 네.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루트로 이렇게 스폰서들과 이렇게 되는지 뭐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스폰서와 연예인이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는지 네네, 아니, 그 뜻이죠. 이걸 하려고 했던 그렇지. 거였어요. 연결. 네, 연결. 예. 깜짝 놀랐네. 연예계하고 이제 재력가들 어떤 그 스폰서 관계가 되는 거는 되게 뭐 강제성인 건 전혀 없고요.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사실.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그러는 거고 또 연예인들이 뭐 품위 유지를 하거나 뭐 입고 바르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수익을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재력가들 도움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연예인 하면 좀 큰 돈을 버는 뭐 이런 그거는 이미지가 이제 있는데 불구하고 예. 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지 않은 연예인들은 꽤 많고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연예인들도 그런 스폰서 개념의 그 관계는 다 어느 정도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이긴 하지만 네네. 배우들도 1년에 2작품, 3작품 하기 힘듭니다. 그럼요. 그러면 뭐 출연료라는 게 빠네요. 주인공들 빼고는. 맞아요. 그러면 쉴 때는 정말 수익이 없기 때문에 무척 힘든데 거기에 또 연예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체면치레하는 게 품위 유지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비싼 걸 맞아요. 또 쓸 수밖에 없고. 그죠? 예. 아니 왜 저는 그런 분을 봤거든요. 반지하에 살면서 이 집 안에 다 명품이에요. 이야. 예전에 시집을 가셨는데 어린 분이에요. 시집을 가셨는데 주변에 평판이 너무 안 좋은. 그것도 스폰을 하다 받다 못해서 그냥 돈 많은 친구한테 시집을 간. 금전적으로 대부분 좀 어려움에 빠진 연예인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네네. 들어서 주변에 좀 그 친구가 요즘 좀 어렵더라 하면은 업자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브로커라고 하죠. 이제 그분이 전화를 가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을 하면 처음에는 다 너무 거부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욕을 하면서까지 거절한대요. 무슨 이런 소리 게 하느냐고. 뭔데요? 이런저에 딱 거절을 하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좀 힘들더라라는 소문이 한 번 더 돌면 다시 연락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좀 대부분 어려우니까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냥 목적 없이 돈만 준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폰서. 아니 한 번씩 그거는 가야 또 되고. 등급은 또 어떻게 나가지?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마이크 끝을 흐리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예,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희진 씨 정도면 희진 씨 주변에 있는 형님들 중에 스폰을 해주겠다라는 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엔 사실은 오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홍석천 씨한테요? 굉장히 그 구체적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브로커 같은 분이 전화를 해주세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가게에 늘 나와 있으니까 찾아와서 저를 만나시면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요만저만한데 내가 아는 지인들 인맥이 누구누군데 뭐 연예계에 좀 많이 아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형편이 조금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으면 우리랑 좀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크신 분이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홍석천 씨하고 꽤 친하다라고 알고 있어서 미안한데 부탁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바라는지 우리 재밌다, 연예인 재밌다. 동생들한테 뭘 바라는지 네. 그랬더니 2달 정도에 한 2번을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밥을 먹고 만약에 어디에 뭐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를 같이 가고 뭐 마지막 뭐를 뭐 더 플러스 뭐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케이크도 먹고. 네, 뭐 그러면서 디저트죠. 네, 디저트도 먹고. 네네네. 예. 저희 가게에서 디저트도 먹고 예, 뭐 이런 예. 거였죠.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액수도 얘기해 주세요. 네, 얼마- 액수가 요 정도 급은 뭐 한 달에 2천. 요 정도 급은
한 달에 5천. 어. 뭐 이렇게 나눠요. 아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몇 천만 원씩을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치, 그냥 안 만나도 그 횟수만 잘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브로커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를 엮어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브로콜 표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 브로콜 표정. 농담이죠. 그래요. 지금 재밌네요. 홍서천 씨 얘기를 했듯이 되게 이제 연예인 출신 네네. 술집을 경영하는 분들이랑 뭐 뷰티샵, 또 뭐 이런 마사지샵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관계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연예인들하고 접촉이 많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가 예를 들어서 그 활동을 하다가 활동이 뜸해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는 분들도 그런 제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활발히 활동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렇게 제안을 받고 그 관계를 그런 스폰서 관계를 갖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활동 열심히 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이 이름들이 나올까 해서 걱정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연인이다. 뭐 하면 사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다. 근데 남자친구인데 막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오늘 내일 하셔. 그러면 너무 많이 사랑해. 논리적인 해명인데 대중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안 이미 받아요. 그래서 상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관계인 경우는 나중에 발각이 됐을 때 추궁을 하면 답변할 게 공색해진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춘다는 거예요. 나이대를. 나이대도 맞추고 여러 가지. 요즘에 그래서 이희진 씨가 한 20대 연예인들한테 굉장히 핫한. 핫 아이템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이희진?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예, 그러려면 그래요. 예. 차를 좀 덜 티나는 걸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하면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차를 몇 대를 더 샀어요. 아이고 데이트용. 아니 최근에 리무진을 하나 연예인 위장용. 아니 연예인이라서 연예인이라- 매니저도 2명 뽑았대요. 예. 오 대박. 진짜? 예, 두 명이나? 주간 3명 뽑았는데 주간하고 이제 야간하고 그리고 주말 매니저로 해서 저기요,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예. 연기해보고 싶어요. 연예인 코스프레. 랩하고 싶다면서요. 지난주에는. 연기하면서 랩하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딱히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거 처음 봤어요. 매력이에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분들을 강희롱 기자와 저희 풍무쇼 팀에서 직접 만나고 왔는데 그 브로커들을 만나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 예,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구나. 예. 자, 저희 풍문쇼 카메라를 통해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직접 보시죠. 충격적인 연예인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여자 연예인 성매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고 연예인 스폰서 브로커 A씨를 더 팩트 강희롱 기자와 풍문쇼에서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연예인 스폰서의 충격적인 실체 풍문쇼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스폰서 계약 관련 일을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한 3년이요? 3년. 지금은 안 하고? 아니, 지금도 해요. 아, 지금도 하고 있고. 스폰서 개념이 사실 궁금한데. 남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여자 찾다가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연예인이 필요한 거고 연예인 입장에서는 드라마 출연을 해도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돈 많은 남자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듯 서로 필요로 하는 연예인과 스폰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브로커 A씨. 되게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돈 있는 남자 쪽에서 연락이 먼저 오죠. 뭐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권. 예. 아니면 뭐 이제 주위 아름아름해하고 자기들 다니는 미용실 원장들, 뭐 아는 지인들 통해하고 담당 뭐 스타일리스트 통해하고. 연예계 쪽에 몸담았던 분들 있나요? 거의 현역 스타일리스트들이나 연결을 해줘요. 예. 보통은 네이버에서 치면 스타일리스트가 관리하는 여자 연예인들 명단에 나올 거고 만약에 제 쪽에서 여자 연예인을 만나고 싶으면 그 스타일리스트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연예인과 스폰서의 만남을 위한 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뭐 기본 네이버에 프로필 나오면 300서부터 시작하고요. 인기 정도에 따라 값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최고가 뭐 혹시 그동안에 어느 정도입니까? 뭐 7억이? 7억이? 7억. 단기간에 아니고 여러 횟수를 보통 6개월에서 1년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연예인과 스폰서의 은밀한 거래, 계약서까지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한번 이슈가 되고 혹시 모르게 이제 보호 차원에서 만든 거죠, 저희끼리. 예를 들어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뭐 스폰서가 아닌 광고를 주려고 했던 거고 연예인 입장에서는 나는 광고 출연 계약서를 쓴 거고 뭐 스폰서 부분이 아니다. 만약 혹시라도 걸리거나 소문이 나거나 했을 때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서로. 광고나 아니면 혹은 뭐 드라마, 영화 그런 형태의 계약서로 위장돼 있다는 얘기죠. 네. 연예인 스폰서 계약서, 전격 공개되는 스폰서 계약서 조항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일주일, 뭐 한 달, 몇 번 만나고 최소 뭐 몇 회 만나고 이런 부분. 그럼 어떤 의무조항이나를 그게 의무조항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파기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받았던 돈을 돌려주는 부분이고요. 대개 연예인하고 스폰서 만남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보통 한 4번 이상, 최하 4번은 만나니까. 아, 계약이 되면? 네. 연예인과 스폰서 사이 돈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현금으로 주고받아요. 이제 여자 연예인이 확인이 되는 순간 같이 간 사람한테 돈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대리인이 네, 같이 가요. 그 남자 쪽에서도 대리인이 오고 여자 측에서도 대리인이 가고요. 그리고 저희 중간에서 돈 부분이랑 만나는 그 기간 그것만 정리를 해주고 저희는 빠지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크면은 그 금액만큼의 뭐 차가 됐던 집이 됐던 영수증 포함한 뭐 명품 가방, 시계 뭐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대신 받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스파라든가 이런 지차별에서 이렇게 패키지를 해가지고 그걸 현금화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스파 실장이나 사장 연결해주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남자를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팅을 시켜주고 이 남자한테는 뭐 이 동생 힘드니까 뭐 스파 몇 회는 좀 끊어줘라. 여자 입장에선 뭐 스파 사장이랑 뭐 몇 대면 나눠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국장이 30% 받고요. 30% 받습니까? 한 1억 정도면은 3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세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잘못됐을 경우에 만약에 돈을 회수를 해서 주는 것도 저희 입장이고 방어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저희 입장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이 많아도요. 여자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남자 키가 어느 정도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체형이 어떤지 왜냐면은 혹시라도 걸리거나 소문이 났을 경우에 연인 관계다 사귀는 경우다 이렇게 방어를 하려면 저 여자 연예인이 저런 남자를 만나 이런 손가락질을 안 받고 이행스를 안 받으려면 현직 연예인이 일명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풍문. 사실일까? 연예인 중에서도 중간 역할하는 그 뭐 브로커 개념 많이 있어요. 뭐 드라마 나왔던 뭐 여자들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나이 드신 연기자들도 있고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에 나오는데 일이 없는데 가방은 쓰고 차는 쓰고 돈이 어디서 나야 되는지. 결국은 스폰서다. 그렇죠. 1년에 광고를 찍던 뭘 찍던 10억도 못 버는 연예인들이 태반인데 연예인 대다수가 다 명품하고 다니고 시계 차는 9천 1,000만 원인데 연예인과 스폰서 밀회 어디서 이루어질까? 지금 오히려 호텔을 이용을 안 해요. 요즘은 작년에 그 사건 이후로 호텔을 데릴 수 있으면 이용을 해요. 그럼 주로 어디서 하게 되죠? 주로 뭐 강남 뭐 가까운데 뭐 번화가 같은 모텔 아니면 자기 집 혹은 아니면 집을 하나 얻어주죠. 야, 그 연예인 스폰서의 중개 역할을 하는 브로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어떤 부류의 남자들이 이른바 스폰서가 되는 걸까요? 직업을 굳이 알 필요도 없지만 신분을 많이 감추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근데 오랜 경험으로 이분은 한 3년 정도 이 분야에 계신 분이었는데 재력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럼 저런 분들은 저희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커 분들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그쵸, 고수익을 수익이. 낼 수가 있고 또 한 번 그쪽 발을 들여놓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돈 버는 거니까 연결해주고. 이게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이게 20%만 받는다고 하면은 5명을 연결해 주면은 자기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스파샵가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여성 컨설턴트가 그거를 이제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6개월치라던가 아니면 1년치의 티켓을 끊으면 그러면 그거를 컨설턴트가 일정 수수료 이게 15%에서 20%쯤 된다는 최근은 30%까지 뛰었대요. 엄청 많이 뛰어. 그래서 굉장히 왜 그렇게 많느냐 했더니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관리를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도 굉장히 많다. 30%면은 1억이면은 3천만 원이에요. 한 건당. 그래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은 브로커 측에서 먼저 전화하기보다는 이제 기업 회장님 측에서 먼저 전화가 온대요. 주로 이제 비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 누구 비서인데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브로커들은 처음에는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다라고 끊는데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한 번 전화가 오면 이제 그 이후에야 좀 신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브로커라는 직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매력 있어요? 저한테 잘 맞는데요. 위험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 이런 어떤 것도 성격들 있잖아요. 예, 예. 입도 좀 무거워야 되고, 그렇죠. 비밀. 인맥도 넓어야 넓어야 되고, 되고. 아는 층도 좀 다양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만남의 장소도 있어야 되고. 딱이네요. 제가 딱인데요. 아우 맘만 먹으면 이거. 네. 아니 하지만 그러면 저한테는 전화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오빠가 진짜 나가면 진짜 강력하다. 대박이겠다. 강력하다. 네. 예, 예. 아니 그 미래를 어디서 즐겨요? 아무래도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즐긴다고 해요. 이제 어떤 연예인은 3억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업계에서 잘 팔린다고 합니다. 왜 3억녀예요? 뭐지? 3억을 부른다는 거죠. 나의 몸값은 3억이다라고 데이트를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간대요. 해외에 가서 한 2박 3일 정도 정말 비싼 데이트를 하는 거죠. 또 제가 그 친구의 SNS를 보면은 좀 해외에서 찍은 컷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에 좀 그런 일을 하고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행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선입금 후 출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스폰 쪽도 선입금인가요? 아니면은 후 예, 입금인가요? 무조건 선불입니다. 선불. 무조건 선불입니다. 네. 똑같네요, 뭐 행사나.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스폰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가를 지불했을 경우에 그 반대의 급분은 서비스라고 하는데 서비스를 주는 거는 추후에 어떤 횟수나 뭐 기간을 정해서 하지만 돈은 스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아예. 반대로 돈을 받고 속된 말로 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계약서도 써요? 계약서를 제가 취재 중에 우와. 들고 오신 거예요? 갖고 오신 거예요? 보시고 이게 계약서야? 일단 불러요. 우와. 이거 지금 들고 오신 거예요? 갖고 오신 거예요? 보시고 이게 계약서야? 어머. 와. 어머. 어머. 갑과 을이에요. 아니 이게 사실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이게 존재한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운데요. 저도 취재 과정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제목이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로 돼 있는 이유가 이거를 마치 광고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행위로 위장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그러니까 여기 달았고요. 보면 재밌는 게 뭔가 그 지칭이 서비스예요. 그렇죠. 뭐 서비스고 을은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계약 관련 금액 일체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계약서라는 것이 그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여자 연예인의 이름을 적는 난이 있어요. 이게 난이 있고 인터넷상으로 오고 가는 거라도 상세한 신상 명세가 다 적혀 있고 이거를 만약에 돈이 건네졌는데 그 여기서 지칭하는 서비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중간에서 아까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브로커.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연예인 이름은 이렇게 크게 명시되어 있는 난이 있는데 갑의 이름도 이렇게 명시되는 난이 있어요? 이 계약서가 갑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요구 조건이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갑의 이름은 왜냐하면 아까 갑은 선불로 돈을 건네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갑이 들고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중간에 연결해 준 사람과의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거지 돈을 이미 받은 사람은 서비스를 해줄 근데 의무가 특이한 있는 게 최소 한 달부터라고 돼 있고 월 최소 2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성사가 되려면 최소 2회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제가 받는 출연료만큼만 입을 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또 기자보다 조금 더 나은 정보를 한번 쏴드 보렵니다. 빵야. 브로커가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배달 사고라고 하죠. 선불을 줘서 이제 성사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연예인이 다이렉트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연예인도 매니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매니저를 통해서 이 브로커가 돈을 이미 건넸어요. 어떤 계약금 쪼로. 매니저가 먹고 튀었다. 2시간을 기다려서 그 먹고 튄 매니저를 찾아달라. 연결해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생겼으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홍석천 씨와 무슨 관련이 있었나요? 저는 그분하고? 없죠. 없는데 그 브로커가 거론한 여자 연예인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냥 연예인 그 친한 연예인 친한 연예인 중에 뭐 누구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의 매니저가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는 사칭한 매니저였던 네, 근데 거예요? 사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이 어느 자리나 이런 행사에서 옆에 팬이라고 찍는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 찍어주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자꾸 친하게 더 친한 척 찍어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 저는 그래서 그걸 안 합니다. 그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손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전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랑 친한 척한 사진을 몇 장을 갖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하다. 이래서 내가 무슨 의류 사업을 할 건데 뭐 이 형이 도와줄 것이다 이래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쪽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를 저쪽에서는 나 없이 막 뭐가 돌아가. 그리고 결국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선의를 악으로 이용하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돈을 벌려고 그런 스폰서를 갖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돈만이 아니고 성공하고 싶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성공.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재력을 이용해서 전문 해커들을 고용해서 좀 그녀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좀 많이 띄워놓게 한다든지 뭐 이런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 이희진 씨는 스폰 아니어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돈 있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잠깐만 남자분 있나요? 근데 제가 취재하러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피트니스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것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조금 지명도가 좀 낮은 분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죠. 저분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회원비도 어마무지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인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네요? 라고 해서 아름아름 좀 알아봤더니 그분이 스폰서가 있는데 일본인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인 팬인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참 뜰 법한데 안 뜬다라는 생각에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을 저 사람한테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해서 차도 사주고 뭐 피트니스 회원권도 끊어주고 집도. 그러면 그 남자분은 그분에게 뭘 해주시나요? 그 일본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가 우연찮게 들은 내용인데 자기들은 그냥 팬미팅이라 그래서 제주도로 갔는데 갔더니 일본 팬 아주머니들 10명 정도가 계셨고 그들 앞에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10분이 이 그룹이 처음 만들어질 때 초창기에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한 그런 아주머니들. 만난 거구나. 근데 저도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게 한 남자 아이돌 가수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서 소속사에 많이 컴플레인을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팬미팅이라고 해서 일본을 갔는데
너무 소규모로 일본 아주머니들 몇 명, 5명에서 10명 정도의 그룹을 해서 그 멤버들이 옆에 앉아서 그 미팅인데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미팅. 같이 식사도 팬 하고 미팅인데. 이렇게 하는데 진짜 팬 미팅인데 네. 그야말로 그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팬 미팅이라고 했는데 좀 그 자리를 하는 가수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를 밥도 먹여주고 네. 한류 스타들을 좀 중심으로 남자 스타들이죠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일본, 중국 재력가 사모님들이 스폰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톱스타 그분도 한류 스타셨죠. 이제 그분이 스케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자주 한 2박 3일 정도 가신다고 해요. 그럼 중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아줌마들이 이렇게 스폰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2박 3일을 비싼 데이트를 하고 오면 인천공항에 이제 브로커 같은 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이제 기다린대요. 그럼 이제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는 형식으로 스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건 이분은 사실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이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삼성동에 좋은 이제 뭐 이런 데를 하나 이제 샀나 봐요. 이제 그분이 입주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이제 아줌마가 해준 것 같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역시 주민들. 네,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 분이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신혼집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진짜 지극히 일부 분들이신 정말 거예요. 일부예요. 근데 저도-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아요. 네. 저같이 돈 잘 버는 애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모르겠어요. 몰라요. 제 계약서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예. 일단 저희가 그런 급이 안 되던가. 아 그러네요. 네, 이미 가셨거나 뭐 이런 분들인 거죠. 이렇게 가셨거나. 시장에서 상품으로는 약간 아웃된 애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실 기분이 그래 썩 좋지만 않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밥 먹을 수 있는데 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그래, 벌어서 그래. 네, 우리가 벌어서 쓰는 걸로. 당당하게 쓰는 걸로 네, 네. 세상에 떠도는 궁금한 풍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시간에 흥미롭고 강한 풍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